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메디테라님의 다락방 아이를 강남 상구 집주인으로 만들어준 부동산 재테크 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 전체 강의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보통 사람이 부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아시나요? 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메디테라님은 실제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셨죠. 이 메디테라님이 알려주는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도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뭐 부모한테 많은 돈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크게 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긴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아껴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부자 보고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와 반대되는 빈자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보고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부자 보고서와 반대가 되는 이제 빈자 보고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빈자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왜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 아닌데 왜 빈자 보고서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 보고서 전에 이제 부자 보고서를 먼저 본다고 한다면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제가 최근 걸 갖고 오지 않고 2020년 걸 갖고 온 이유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제 요약본으로 해서 그 10년간의 부자의 변화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10년의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의 변화를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부자 수는 2.2배 증가를 했고 총 금융 자산 규모는 1.9배 증가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한국 부자는 2010년도에 16만 명에서 2019년 35만 4천 명으로 2.2배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9.2% 정도가 늘어났대요.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한 건 같은 기간에 한국 전체 인구가 매년 0.5%만 증가를 했는데 매년 부자는 9.2%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부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매년 9.2%의 부자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고 내 자산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거나 이제 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좀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갔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큼 뒤로 간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까지 좀 알아보면 1158조 원에서 2154조 원으로 1.9배 증가해서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수가 증가한 것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이 금액이 증가한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내가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반대로 제가 이제 21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 이제 22년도가 아마 나중에 나올 텐데 21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 옛날과 다르게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빨랐거든요. 그래서 부자애가 기여도가 가장 큰 부의 원천은 이제 부동산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서 2020년도 이후에는 이제 사업소득
이 오히려 분야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의 추이가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쪽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사업을 아이디어를 잘해서 벤처를 잘해서 이제 1인 기업이라던가 벤처 기업이라던가 스타트 기업 같은 경우로도 잘 사업을 변창시키면 오히려 이제 부자의 대열에 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자산소득보다 사업소득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요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1인 벤처기업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의 이제 부자의 투자 행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어.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금융투자처는 모두 이제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왜 주식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말 큰 부자들은 그 시기에 맞는 자산 투자처를 찾아서 그런 자산 관리사를 따로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산을 움직여요. 근데 내가 그만큼 부자가 아니고 그만큼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은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부동산이 더 가격이 확 오를 때가 있고 주식이 더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자산관리사가 없어서 따로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는 본인이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자의 암호화폐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의향은 참 3.3%로 매우 낮고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 마인드,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 마인드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거에 더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물론 투자해서 자신이 수익을 벌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우리가 많이 재산을 물려받지 않거나 사업이 정말 대성하지 않아서 월급만으로 내가 자산을 크게 읽어나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금융지출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워낙 가정경제나 뭐 나라 경제나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까지도 그 이후에도 이제 자산이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구 소득 증가폭을 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구간 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이제 자산이 좀 있고 월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구 소득의 증가폭은 3, 4구간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이 월평균 총소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구간에는 189만 원, 그리고 2구간은 319만 원, 3구간은 453만 원, 4구간은 566만 원, 5구간은 902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 구간에 속하는 분들이다라고 본인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월급에 따라서 나는 몇 구간 정도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이 구간에 사는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산의 증가폭은 얼마 정도인데 나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통틀어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건데 이 부동산 규모가 늘면서 총 자산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대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 어땠어요? 부자 보고서에서는 사업 소득이 잘 늘어서 나는 부자의 큰 원천을 잃었다. 그리고 부를 이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업을 갑자기 막 일으켜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로 자산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부자인 사람들과 이제 막 자산을 읽어가는 사람들 간의 자산을 불려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규모가 늘면서 총 자산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는 부동산 규모의 큰 차이로 총 자산의 격차가 9배나 이상 차이가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보통 사람들 경제에는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에서 저소득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다. 더욱 벌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자산도 이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멈춰놓고 본인이 속하는 구간, 내가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구간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먼저 자신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이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5년, 6년 이렇게 강의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그때 만난 수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몇만 명이 되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실제로 부동산을 배우러 오셔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일부밖에 안 돼요. 적을 경우는 5%, 많게는 20%를 채 넘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냥 생각만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목표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자, 이거를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먼저 그 목표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 자산을 늘리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내 성향에 맞을지, 그리고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물론 생활을 좀 여유롭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뭔가 기준을 삼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라도 내가 10년 안에 얼마를 벌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부자의 모습을 창출하고 싶은지도 디테일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10년 목표 세우기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이 미국의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되게 가난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세계의 10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학의 대가로도 워낙 이름을 떨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1시간 강연하시고 8억을 받아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8억짜리 1시간에 8억의 강의비를 낼 만큼 좋은 내용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장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너에게 연봉을 2배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강의거든요. 그 강의가 바로 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 부자가 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난 얼마를 벌고 싶은지 1억, 2억, 10억, 50억, 100억 뭐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을 정하는 건 대부분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꿈을 작게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이유가 본인이 생각했을 땐 되게 자신이 없으니까 난 앞으로 월 몇십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좋겠어. 또는 1억만 좀 더 생겨도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목표를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크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억대 이상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 50억, 100억이 뭐가 어려워요. 그거 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곱하기 2배씩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50억, 100억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비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목표 세우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나는 얼마에 벌 거야 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내가 그러면 5년 동안에 이뤄야 될 건 뭐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뤄야 될 건 뭐고 2년 동안에 이뤄야 될 거 1년 동안에 이뤄야 될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간을 나눠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세우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초보 때 목표를 세운 건 이 10년 목표를 세운 건 뭐였냐면 30억 현금 3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였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들고 있는 사람이 30억을 벌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그거를 30억이라고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왜 30억이 내 목표인지도 확실하게 이유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왜 30억이라고 했냐면 30억 정도가 있어야지 서울 괜찮은 땅에 내 괜찮은 꼬마 빌딩 정도의 건물을 하나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월세를 넣고 하면 내가 굳이 월급을 받지 않아도 월급에 목매지 않아도 월급 중독에 걸리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월급이 없어도 크게 생활이 흔들리진 않겠죠. 물론 그보다 더 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망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보 때 투자를 할 때는 그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월세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한 현금 30억 정도를 목표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건물, 몇 층짜리, 무슨 색깔 그리고 안에 어떤 가게를 넣고 싶은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건물을 살 건지도 다 이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분도 얘기를 하시기 목표가 정확하고 세밀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꼭 글을 쓰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글로 남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50% 이상 달라진다고 해요. 성공 확률이 기록을 남기면 2배가 되는 거니까 꼭 그 목표를 그런 식으로 세우시고 기록을 남기세요. 다만 제가 아까 10년 목표를 세우면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그리고 1개월 안에서도 4주, 3주, 2주, 1주 그리고 그 주 안에서도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이렇게 매일 짧은 단위의 목표, 그러니까 긴 목표와 함께 중장기, 단기 목표까지 다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루 이틀, 6일, 5일, 4일, 3일, 2일 이 목표가 곧 계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나 30억 벌어야지 하면 되게 허무맹랑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그 다음 날까지 목표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10년 동안에 이루기 위해서 헤매지 않고 바로 일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곧 목표가 계획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현시키느냐 못 실현시키느냐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식으로 밀도 있게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10년 목표 먼저 세우시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바로 빠르게 부자의 목표를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테라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누구나 이분처럼 우리 평범한 사람도 방법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의 강의 한번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잉클은요, 우리 40, 50대 중년 막막하죠. 그렇지만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걱정이 있다면 잉클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전문 강사를 찾아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